안녕하세요. 고급 레벨로 업그레이드 중고급 문법 완성의 엠마입니다. 네 번째 시간 바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전미래입니다. 살짝 사람 이름 같기도 하죠. 오랜만에 시제를 준비했어요. 자, 딱 예상하실 수 있듯이 전미래는 미래 시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미래에 완료될 사실을 나타낸다. 자, 완료하면 여러분들이 살짝 떠올리셔야 하는 게 있죠. 우리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복합 과거 구문. 자, 그 과거 시제의 형태를 약간 짬뽕시켜서 이 전미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두 번째, 미래의 두 사건 중 먼저 일어날 사건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둘 다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먼저 완료되는 전에 일어나는 사건을 표현할 때 이 전미래를 활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부수적인 특징인데 이 내용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본 뒤에 우리가 함께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형태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형태는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완료와 유사한, 복합과거와 유사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우리 과거 시제 만들 때 avoir 또는 être 동사, 현재 시제로 만들어주고 이 뒤에 과거 분사를 붙여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조동사는 단순 미래 형태로 바꿔준다. 그리고 적용시키는 규칙은 똑같겠죠? 우리 복합과거 내용 잘 알고 있지만 한번 그대로 적용해서 살펴볼게요. 대부분의 동사들을 전미래로 바꿔줄 때에는 먼저 조동사는 avoir 동사를 취한다. 형태, 단순미래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쭉 한번 읽어볼게요. J'aurai, tu auras, il aura, elle aura. Nous aurons, vous aurez, ils auront, elles auront. 연음까지 잘 챙겨주시고 대부분의 동사들은 과거분사로 바꿔서 결합시켜주면 완성이 된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être 동사를 조동사로 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죠? 이동동사와 대명동사. 여기 이동동사가 쭉 준비되어 있네요. aller, partir 등등등 이렇게 가다, 떠나다. 모두 과거분사 형태로 바꿔주고 조동사 형태는 역시 단순 미래 형태로 바꿔줍니다. 읽어보면 Je serai, tu seras, il sera, elle sera. Nous serons, vous serez, ils seront, elles seront.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항상 être 동사 사용할 때에는 이 과거 분사는 형용사처럼 주어의 성수 일치를 해준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요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 대명동사도 형태 확인해 볼게요. 대명동사에 주의할 점은 요 제기대명사가 동사 앞쪽으로 이동한다라는 특징이었어요. 형태 만들어주면 대명동사는 각각의 주어에 맞게 형태를 바꿔줘야겠죠. Je me serai, tu te seras, il se sera, elle se sera. Nous nous serons, vous vous serez, ils se seront, elles se seront 하고 바꿔준다. 여기에 과거분사 결합해서 완성시켜주고 예를 들면 Je me serai levé. 이 과거분사는 주어의 성수일치 해준다. 여기까지. 우리 상당히 복합과거, 예를 들어 대과거 형태로도 활용하고 다양하게 많이 활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 포맷 자체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이쪽 가운데에 오는 조동사가 단순 미래다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이 입으로 연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용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미래에 완료될 사실이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고 싶었던 비싼 코트를 하나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그런데 내일 그 택배가 온대요. 그러면 나 내일 그 코트를 택배로 받아. 이런 식으로 미래 시제로 당연하게 우리 배운 그대로 단순 미래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내가 그 코트에 몰입을 해서 내일 저녁이면 내가 그 코트를 이미 받았겠지, 받아서 입을 수 있겠지 이런 형태가 되는 경우에는 받았겠지 조금은 완료된 그런 뉘앙스를 가지게 되죠. 디테일한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 전미래 시제를 활용해서 바로 살펴볼게요. Demain, je recevrai mon colis 해주면 내일 나는
나의 소포를 받을 거야. 택배를 받을 거야 라는 거죠. 여기서는 recevoir. 자, 현재 시제를 단순 미래로 바꿔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면 demain soir, 내일 저녁에 j'aurai reçu mon colis. 자, 여기 보니까 단순 미래네. 그리고 PP, 과거 분사가 왔어요. 그럼 이게 전미래가 되겠죠? 첫 번째 페이지니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demain soir, j'ai reçu 하면은 내일 저녁에 나는 받았다. 과거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없는데 과거의 뉘앙스가 추가된 미래 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받았을 거야. 받는 것을 완료했을 거야.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요. 내일 나는 런던으로 떠날 거야. Demain, je partirai à Londres.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내일 저녁이면 나는 런던에 떠나는 것을 완료한 상태겠지 라고 말할 때 바로 전미래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장들이 이어질 수 있겠죠. 나는 런던에 도착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빨간 버스를 타고 여러 가지 관광지를 다니겠지. 이런 식으로 도착해 있는 거, 완료한 형태를 나타낼 때 전미래를 쓴다. Demain soir, je serai parti à Londres 해서 이동 동사니까 조동사는 être 동사를 활용해 줬죠. 그리고 여자인 경우는 을을 붙여서 성수일치를 해주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는데 드망과 드망수와의 차이로 미래, 전미래가 나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디테일한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차별을 해둔 건데 어떤 시간 부사가 와도 완료성의 의미를 가지면 전미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잠이 들 거야. Je m'endormirai. s'endormir라는 여기까지 해서 요 끝에 붙여주면 어미 붙여주면 요거는 단순 미래 시제가 완성이 되죠. 잠이 들 거야 라는 미래 표현이에요. 이거는 잠이 들다라는 동사를 잠이 들 거야 미래 형태로 바꿔준 건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오늘 저녁에 또는 밤에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너무 귀찮아. 해주기 싫어. 그러면 나 아마 자정 전에 이미 잠들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해서 잠드는 것에 완료. 그러니까 잠이 이미 들어있는 상태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경우에 전미래 사용할 수 있겠죠? Je me serai endormi avant minuit 해서 역시 미래의 시점을 나타내는 어떤 시간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는 잠이 드는 도중이 아니라 완전히 잠이 들어있을 거야 라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굳이 비교하지 않고 전미래 문장들 두 개 또 한번 살펴볼게요. 빠르게. Ils seront arrivés à Nice avant 19h 해주면 우리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어떤 도착과 관련된 표현. 뭐 예를 들어 여기 19시, 19시죠. 19시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죠. 저녁 7시 전에 도착할 거야. 물론 arriveront 하는 단순 미래 형태로 써줄 수도 있지만 이미 도착을 완료해 있을 거야 라고 그 이전에 이 7시보다 더 이전에 도착했을 거다. 전미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ils seront arrivés à Nice avant 19h. 두 번째 문장. Dans 12 ans, 2년 뒤에 tu auras terminé tes études. 하면 자 여기서 les études는 학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소유격을 사용해서 너의 학업, 나의 학업 이런 식으로 여기 한국말로는 제가 풀어서 쓰기는 했는데 소유격을 붙여서 활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2년 뒤에 너는 너의 학업을 끝냈을 거야. 이거는 딱 2년 뒤에 딱 끝낸다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완료했을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셨죠? 보통은 전미래, 시간 표현과 함께 제시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짧게 드망 또는 몇 시 이렇게 나왔던 시간 표현을 문장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문장으로 풀어서 시간 표현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껑 하면 껑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때 록스크도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데크 하면 보통은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뭐뭐 하자 이렇게 써주시고
윈푸아는 푸아가 번이에요. 그래서 윈푸아 하면 한 번. 직역해주면 뭐 예를 들어 한 번 너가 자리를 잡고 나면, 한 번 시작하고 나면 등등의 역시 시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과 같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두 가지 문장을 또 요 뒤쪽에 또는 뭐 요게 뒤쪽으로 올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문장을 이어줄 건데 전미래는 보통 단순 미래 시제와 같이 활용한다. 우리 앞쪽 예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단순 미래 시제와 주로 함께 활용하는데 요 문장에 나올 수도 있고 뒤쪽 문장에 나올 수도 있어요.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 예를 볼게요. Nous vous téléphonerons quand nous serons arrivés. 자, 이 경우 우리가 당신에게 텔레폰에다가 옹 붙였으니까 전화할 겁니다. 텔레폰으로 단순 미래 시제죠. Quand nous serons arrivés. 여기서는 전미래 시제를 활용했다. 그러니까 둘 다 미래에 있는 건데 우리가 당신에게 전화할 거예요. 현재보다 훨씬 떨어진 요 미래 시점 2에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seront arrivés 하면은 미래는 미래인데 전화하는 것보다는 먼저인 미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문장을 단순 미래로 같이 썼으면 도착했을 때 전화할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미래 시제를 표현한다 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우리 전미래로 순서를 정해줬죠. 그러면 요게 1번. 먼저 우리가 도착을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에게 전화하겠다라고 이제 교통 정리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요 얘기는 조금 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군대 썰 같은 것들을 듣다 보면 내가 제대하고 나니까 우리 집 이미 이사 갔더라. 이런 얘기들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예를 들어 제대하는 시점이 요 두 번째 미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이사예요. 그러니까 너 나중에 제대하고 나면 너네 집 이미 이사를 완료했을 수도 있어. 이런 문장. 전미래로 이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같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프랑스에 사는 사람인데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났어요. 바캉스를 갔는데 가족들이 말을 해요. 우리 지금 집 알아보고 다 했으니까 너가 프랑스로 다시 돌아올 때쯤에 우리 집은 이미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완료했을 거야. 이런 때 이사를 한 게 먼저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로 들어오는 게 두 번째 미래의 일이겠죠? 문장을 통해 살펴보면 Quand tu rentreras en France 단순 미래 사용했고 Nous aurons déjà emménagé dans notre nouvelle maison 해서 우리는 emménager 하면은 이사하다, 이사를 완료했을 것이다. 그리고 déj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과거 할 때도 잠시 살펴봤었는데 이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조동사와 과거분사 사이에 끼어들어 올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Dans notre nouvelle maison, 우리의 새로운 집에. 자, 이번에는 댓글을 활용했네요.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또는 뭐뭐 하는 대로 정도의 해석. J'aurai fini mon travail, je pourrai y aller. 그래서 이거 finir 동사의 과거분사죠. 그래서 내가 일을 끝내는 대로, 끝내는 것을 완료하는 대로 je pourrais y aller. 나는 거기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있을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순서를 정해주면 일을 먼저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것도 살짝 애매한 느낌이죠. 단순 미래 시제니까. 자, 여기까지 전미래 시제의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완료성을 나타내는 미래 시제, 그리고 두 가지 미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해 줄 때 전미래를 활용한다. 두 가지는 부수적인 내용이 올 텐데 앞쪽에 있는 구성을 잘 이해하셨다면 무리 없이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세 번째, 과거에 완료된 사실에 대한 추측 후에 불확실한 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복합과거 대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여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문을 같이 보면서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추측을 해주는데 아주 확실한
추측하기 쉬운 내용을 추측할 때 이 전미래 시제를 사용한다. 요거를 포인트로 먼저 잡아주시면 돼요. 그녀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Elles ne sont pas encore arrivées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게 아니라 과거 시제죠. sont arrivées 해주면 복합과거니까 도착하지 않았다는 과거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미래는 보통 단순 미래와 활용한다고 했죠. 왜 과거 시제랑 오지? 그러면 원래 전미래의 의미가 아니겠구나라는 거 살짝 캐치를 해주시고, 두 번째를 보면 그녀들은 도중에 길을 잃었을 것이다. Elles seront perdues en route 라고 했습니다. 전미래 시제 활용했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sont perdu 라고 해주면 se perdre 동사는 길을 잃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en route는 길을 가는 도중에, 그래서 길을 가는 도중에 길을 잃었다. 요거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죠. 추측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미래 시제를 활용하면 전미래는 뭐뭐 할 것이다 미래의 뉘앙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잃다가 아니라 잃었다죠. 잃었을 것이다. 과거의 뉘앙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짬뽕시켜서 확실한 내용에 대한 추측을 해줄 수가 있어요. 상황은 대략 오기로 했는데 늦고 있는 상황, 오지 않은 상황이 될 테니까 추측하기 쉬운 그런 아주 확실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전미래를 활용해서 추측을 해줄 수가 있다. 한 가지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는 화가 났다. 내가 그를 화나게 했을 거야. 자, il est fâché 하면은 그는 화가 났다라는 거죠. 화가 났어. Je l'aurais versé. versé 하면은 누구를 화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 두 번째 문장을 je 써주고 les vexé 하고 복합과거 형태로 써줬다면 내가 그를 화나게 했다. 역시 사실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알 법한 추측, 우리 보통 화나게 한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눈치 봐서 알죠? 내가 화나게 한 것 같은데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런 확실한 내용을 얘기할 때 Je l'aurais vexé, 전미래 형태를 사용해 준다. 자, 여기에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선생님, 우리 추측 얘기할 때 보통 조건법으로 쓴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올바른 그런 유추죠. 제가 구분을 해드리자면 조건법을 사용할 때에는 제가 보통 뭐뭐 할 것 같아, 뭐뭐 할 텐데 정도의 해석이 된다라고 했어요. 상당히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추측을 해줄 때에는 조건법을 사용해 주지만 우리 방금 전에 살펴봤던 예문과 이런 예문 같은 경우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뭐뭐 할 텐데, 뭐뭐인 것 같아 이런 뉘앙스보다는 뭐뭐 했을 거야 하는 이런 전미래 형태를 활용해 준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표현. 분개, 놀람 후에 빈정거리는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두 가지 시제를 같이 담고 있는 전미래의 특성에서 온 그런 결과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비꼬는 표현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Eh bien, on aura tout vu 하면은 요거 우리 비양은 여기저기 잘 갖다 붙이죠. Eh bien 하면은 추임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이쿠 해주고 on aura tout vu. on 같은 경우는 우리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주어를 지칭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도 해석이 없죠, 특별히. 자, 만약에 on'a tout vu 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봤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뭔가를 목격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단순 미래로도 제가 해볼게요. On verra tout 해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보게 될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뭔가 어떤 못 볼 꼴을 봤는데 아유 이제 별 꼴을 다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미래와 과거의 뉘앙스를 섞어서 비꼬는 표현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면 3번, 4번은 살짝 활용해서 어떤 표현들이 나왔을 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거 이해하고 활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쭉 전미래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퀴즈로 복습하는 시간 가져야겠죠? 문장이 조금 길기 때문에 두 문제씩 제가 3페이지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중간중간 멈추고 꼭 한번 쭉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
너가 창문을 닫았을 때 나는 음악을 들을 것이다.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 음악을 듣고 싶은데 되게 밖이 시끄러워요. 그러면 너가 창문을 완전히 닫는 것을 완료했을 때 내가 음악을 듣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닫을 때 듣는 거는 우리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고급 레벨이 됐으니까 뉘앙스를 첨가해 주는 거예요. 닫는 것을 완료했을 때 음악을 듣겠다. 자, fermer 동사. 요거는 닫다. 우리 아주 간단하게 avoir 동사를 조동사로 취해서 tu auras fermé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lorsque 뭐뭐 할 때 tu auras fermé la fenêtre, j'écouterai de la musique. 여기서는 단순 미래 형태를 활용했죠. 두 번째 문장. 1년 후에 너는 학위를 갖고 있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넝저넝 했어요. 1년 후에. 그런데 만약에 tu auras 하면은 너는 자 이렇게 해서 너의 디플롬 그러니까 학위를 갖게 될 거야. 1년 후라는 시점에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의미를 조금 더 추가해서 1년 후쯤에는 이미 너는 학위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1년 후에 너가 예를 들어 회사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해야 될 텐데 너는 뭐 한 6, 7개월 뒤에 학위를 받아요. 그러면 1년 뒤쯤에 너가 회사에 지원할 때에는 이미 너는 너의 학위를 갖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미래의 일의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형태는 요 avoir 동사 aura eu 하고 이렇게 pp를 추가해 줘야겠죠. 그럼 이런 형태가 되더라. 이번에는 너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나한테 그것을 줘. 자, 여기 보면은 문장에서 dès que 해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면 이라는 표현 나왔고 주어 동사 그리고 passe le moi 해서 갑자기 명령문이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 우리 단순 미래랑 같이 사용한다더니 왜 명령문이 나왔어요 하실 수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보면 명령문 같은 경우 나한테 그것을 줘.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죠. 지금 나한테 그것을 준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미래에.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미래 말고도 명령문을 같이 전미래와 사용할 수 있다. 요거까지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내용이죠. 뭐 학교에서도 책 빌려주고 나서 너가 이 책을 완전히 다 읽고 나면 읽는 행위를 완료하고 나면 나한테 그것을 돌려줘. 자, 그러면 이 lire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보통 avoir 동사 사용하죠. 그러니까 aura lu ce livre, passe le moi 해서 누구에게 요거 뒤쪽에 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 다음 학기 말에 우리는 주요 불규칙 동사 공부를 마쳤을 것이다. 자, semestre 하면은 semester처럼 6개월, 한 학기를 의미해요. 그런데 à la fin du semestre 하면은 한 학기의 마지막에 학기 말에 하고 nous étudier les principaux verbes irréguliers 라고 했는데 régulier 하면은 규칙 그런데 irrégulier 하면은 불규칙 그래서 불규칙 동사인데 조금 복잡해 보이죠? 형용사가 2개 나와서 주요 불규칙 동사들을 공부한다라는 형태로 나왔어요. 보통 학기 말에는 공부가 마무리됐을 시기죠. 그러니까 학기 말에 공부할 것이다 단순 미래로 만들어주면 안 되고 그때쯤에는 공부를 완료했을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완료될 일 표현할 때 전미래. 그러면 누니까 nous aurons étudié 자 이거 지워주고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nous aurons étudié 완성. 마지막 내가 서울에 도착할 때 그녀는 이미 프랑스로 돌아갔을 것이다. 아까 우리 뭐 바캉스 떠나서 돌아왔을 때 이사 갔을 것이다. 이거랑 비슷한 구성이죠. 그래서 내가 서울에 도착할 때 여기 보니까 이거는 단순 미래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전미래와 단순 미래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도착할 때쯤에 이미 그녀는 돌아가는 것을 완료했을 것이다. 둘 다 미래지만 여기서는 완료성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는 그대로 단순 미래는 끝에 원형에다가 에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lorsque j'arriverai à Séoul 그리고 elle 해주고 완료된 형태니까 retourner는 우리 이동 동사예요. 그래서 sera 해주고 retourner 해주는데 여성이죠. 끝에 er 떼고 의 붙여준다. 그런데 자 교통 정리를 살짝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déjà,가 들어가 있어요. déjà는 조동사와 과거분사 사이에 위치한다. 그러면 elle sera déjà retournée en France. 이런 형태로 만들어준다. 정리된 거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수영장이 비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청소할 수 있을 것이다. Une fois qu'on vidait la piscine, on peut pouvoir la nettoyer. 했는데 자, 먼저 수영장을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청소를 할 수 있겠죠? 먼저 일어난 일은 요 앞부분이 될 텐데 여기 해석상에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요 옹이 들어간 내용들은 뒤쪽에 수동태 파트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건데 보통 아까도 봤듯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비었다 하면 이거는 뭐 수영장이 주어로 와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수영장을 비웠다라는 형태의 문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대, 뭔가를 비우다, 물을 비우다가 되겠죠. 여기서는 수영장을 비우다라는 형태인데 수영장을 비우는 것을 완료했을 때가 되겠죠. 자, 보통 동사들은 무조건 avoir, on aura vidé. la piscine 해주고 여기서는 단순 미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On pourra la nettoyer. 그것을 청소할 수 있을 것이다. 확인해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퀴즈 풀어보니까 어떠셨나요? 잘 이해하기만 하면 전미래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그럼 마무리 정리 시간을 통해서 오늘 배운 것들 쭉 정리해 볼게요. 전미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더라. 미래에 완료될 사실, 미래 완료를 나타내고 두 번째는 미래의 두 가지 사건 중 먼저 일어날 사건을 표현한다. 왜냐하면 전에 일어난 일, 전미래니까. 두 가지는 조금은 부수적인 내용이었지만 과거에 완료된 사실에 대한 추측인데 확실한 내용에 대한 추측을 할 때 사용을 해주고 네 번째는 전미래의 특성 때문에 과거의 뉘앙스, 미래의 뉘앙스 섞여 있으니까 비꼬는 말투 등 다양한 뉘앙스 표현이 가능하다. 자, 형태는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avoir와 être 동사, 조동사로 취하는데 단순 미래 시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를 결합하더라. 그래서 형태는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기억하시도록 j'aurai, tu auras, il aura, elle aura, nous aurons, vous aurez, ils auront, elles auront 형태 만들어준 뒤에 웬만한 동사들 다 결합해 줄 수가 있다. 과거 분사 형태로. 그리고 이동 동사의 경우는 je serai, tu seras, il sera, elle sera. nous serons, vous serez, ils seront, elles seront 해주고 이 뒤쪽에 이동 동사를 붙이는데 특징은 성수일치 해주는 것. 그리고 대명 동사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대명 동사 넣어서 한번 여러분들 쭉 발음 연습해 보시고 역시 특징은 성수일치 해주는 게 특징이더라.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전미래 잘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요. 아비앙또!